네, 지니 프로의 레슨으로 드라이버 비거리 한층 늘려보셨나요? 이제는 우리 아이언 비거리를 늘릴 차례입니다. 오늘 제 레슨은 아이언 비거리를 향상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언 비거리를 향상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롱 아이언을 칠 상황에서 미들 아이언을 잡을 수 있고 미들 아이언을 잡을 상황에서 숏 아이언을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 눈에서 이 클럽 페이스의 면이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심적 안정감을 더 받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내 클럽의 길이가 줄어들 때, 짧아졌을 때 나는 풀스윙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비거리를 향상하게 되면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눌러치면서 더 멀리 보내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스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아이언 비거리가 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언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스윙의 핵심, 내 풀스윙에서 백스윙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들여서 몸을 꼬아내고 네. 임팩트 구간의 공을 눌러치자입니다. 내가 아이언은 다운블로우, 하향 타격으로 공을 잘 눌러치는데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백스윙은 굉장히 잘 꼬았는데 왜 공이 뜨기만 하고 앞으로 뻗지를 않지? 라는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이제 레슨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백스윙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짚고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내가 백스윙 탑으로 갈 때까지 내 어드레스에서 준비해 놓은 팔과 손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줘야 해요. 다시 말하자면 내 모든 정성을 내가 가진 대부분의 힘을 사용을 해서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이 반대의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클럽 헤드의 무게, 이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획 올라가는 백스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백스윙을 너무 스피디하게 빠르게 올라가게 돼버리면 뭔가 내 몸이 아직 다 꼬이기도 전에 손은 이미 백스윙 탑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내 느낌은 백스윙으로는 손은 되게 높게 올라갔는데 몸이 전혀 힘들지 않은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공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우리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선 내 손이 주인공이 되는 백스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체가 주인공이 되는, 상체 꼬임을 최대한으로 가져가면서 스윙을 만들어내야만 내가 공에다 응축시켜서 전달할 힘이 조금씩 더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백스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성스럽다는 건 내 손과 팔의 모양이 많이 변하지 않고 어드레스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백스윙이 올라갈 때 또 너무 빠르지 않게, 네. 너무 헤드의 이런 무게를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백스윙을 할 때. 왜냐하면 헤드의 반동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스윙은 급해지게 되고 뭔가 헤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비거리의 향상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럼 오히려 비거리의 향상이 도움이 되는 백스윙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일부러 조금 천천히 백스윙을 보여드릴 텐데요. 내 몸의 회전을 최대한으로 가져가면서 굿샷. 정성을 조금 더 쏟아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7번 아이언이고요. 네. 제가 정성스럽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들고 온 이유는 네. 사실 그 어떤 구체적인 단어도 이 정성스럽다라는 표현보다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백스윙 때 내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래야만 다운스윙을 급하게 내려가지 않게 될 거예요. 다운스윙이 급해지는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은 골퍼들에게서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이언 비거리를 늘려야 한다.
혹은 멀리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모든 스윙의 모든 구간이 다 빨라져야 돼 라는 오류를 많이들 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드라이버 또 마찬가지지만 아이언의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백스윙은 빠르지 않게 내 손과 팔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굿샷. 만들어내야만 이 아이언의 스윙의 비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 지금 PGA 투어에서 맹활약 중인 임성재 선수의 스윙만 봐도 네.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스윙의 시작 구간을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임성재 선수도 정확한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있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몸의 꼬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백스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임성재 선수의 아이언 비거리가 적게 나가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7번 아이언의 평균 비거리가 170, 80m 정도가 나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스윙의 속도와는 내 아이언 비거리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몸을 정성스럽게 꼬아주려고 할 때 공에 전달할 힘을 더 많이 모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스윙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백스윙 탑을 조금 정성스럽게 올려서 내 힘을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 백스윙 탑에서 몸이 잘 꼬여 있게 되면 이렇게 사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 오늘 말을 조금 더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몸을 꼬을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백스윙 탑에서 이제 몸은 더 못 꼬우겠다 정도까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백스윙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스윙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굿샷. 굿샷. 7번 아이언으로도 뭐 160m 이상의 캐리 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자, 이제 백스윙이 마무리가 됐으면 백스윙에서 모았던 힘을 다운스윙으로 전환을 하는 구간을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이 전환 구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 여러분 어제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제요. 어제요. 어제 방송에서 어제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를 쉬어라입니다. 혹시 어제 들어보셨나요? 매일매일 듣는 네, 거 매일 같아요.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골프 레슨이라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한 템포를 쉬는 방법인데요. 이 한 템포를 쉬는 전환 구간의 방법은 물론 여유로운 템포로 내 스윙을 만들어내서 비거리를 증가시키는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 템포를 쉬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받쳐줘야 될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백스윙 탑에서 내 몸이 힘들 때 이걸 그냥 정지 상태로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복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 탑에서 내 팔과 손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또 지켜줄 수 있는 내 상체, 팔의 유연성이 같이 필요해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받쳐줄 수 있다면 내가 비거리를 늘리고 싶을 때 한층 더 여유로운 템포로 비거리를 늘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 한 템포를 쉬는 스윙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백스윙 탑에서 깔끔하네요. 이렇게 스윙을 봤었을 때 되게 멈춤 자세 비슷하게 있다가 네. 깔끔하게 스윙이 전환이 된다라는 스윙의 전반적인 인상이 깔끔해진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점은 혹은 갖춰야 될 부분은 조금 신체적인 조건이 따라줘야 활용을 하기가 좋다라고 이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엊그저께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대표적인 전환 방법은 첫 번째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백스윙 탑을 완성했을 때 끊김없이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결한다. 연결해서 모든 동작이 이제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동작도 이 방법도 먼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끊기지 않고 이번엔
7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했죠.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이 저한테는 조금 더 비거리가 많이 났던 이유가 네. 이건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는 한 템포를 쉬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이 끊김없이 연결되는 동작을 선호를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느꼈던 장점은 내 스윙의 리듬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였어요. 네. 내 스윙의 리듬이 자연스러워지고 이 자연스러운 스윙의 리듬은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럼 비교해서도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네. 전환 구간에서 첫 번째 방법,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를 쉬는 방법입니다. 쉬는 방법.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백스윙 탑에서 끊김없이 다운스윙을 전환을 하는 방법. 쉬지 않고 연결해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이게 평소에 강덕균 프로가 더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 끊김없이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사실 제가 유연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작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에서도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모든 동작이 조금 연결된다라고 해서 네. 백스윙 탑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딱 그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 우리가 백스윙은 지금 정성스럽게 열심히 꾸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성스러운 백스윙을 완성하기도 전에 다운스윙을 출발을 해버리면 너무 급한 다운스윙을 만들어내면서 네. 오히려 비거리를 늘리기에는 어려운 스윙의 템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너무 그 연결되는 시점에 집착을 하면 그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알려주셨던 그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내려오는 방법에서는 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 이게 한 템포를 쉬었다 그 내려오는 네. 첫 번째 대표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주의해 줘야 될 거는 이 한 템포를 여기에서 쉬어야지 멈춤 동작으로 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몸의 꼬임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스윙 탑에 난 이제 한 템포를 쉴 거니까 몸이 힘들게 꼬이기 전까지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 템포를 쉬는 스윙의 리듬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거리를 늘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꼬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 백스윙의 꼬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비거리를 늘려낼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나만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찾아보자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다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시를 드린 상황에서 한번 세연 아나운서가 나와서 아, 세연 아나운서에게 맞는 레슨 그런 리듬은 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과연 뭐 백스윙 탑에서 쉬는 방법이 저한테 맞을지 아니면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저한테 더 맞을지. 네, 공은 뭐 안 쳐주셔도 되고 내가 어떤 아. 스윙을 할 때 몸이 더 편한지 네. 원하시면 치셔도 됩니다. 사양할게요. 일단 빈 스윙으로 제가 한번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한 템포로 쉬었다가 출발하는 그렇죠. 출발하는 스윙 좋네요. 괜찮나요? 백스윙 탑이 딱 눈에 띄게 좋아 보이긴 해요. 일단 한번 쉬는 것도 해봤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해볼게요. 동작이 끊김없이 연결이 되는 어떤가요? 어, 전문가들이 보기엔 박진희 프로가 봤을 때는 어땠어요? 전 정면에서? 개인적으로 1번이요. 한번 멈췄다가 네. 내려오는 방법. 왜냐면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팔이 먼저 내려오는데 2번의 동작을 할 거면 하체 회전하는 느낌을 먼저 찾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또 연결을 바로 하려는 생각 때문에 음, 팔로만 스윙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 연결 동작을 팔로 이뤄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에게 맞는 전환 동작의 방법을 한번 해보면서 난 이게 좋겠는데 대신 두 가지 공통점 중요한 점은 백스윙 탑에 갔을 때 한번 백스윙 탑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이 마이크에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뭔가 힘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이렇게? 이 꼬임을 만들어낸 다음에 한 템포를 쉬는. 네. 다시 그렇죠. 한번. 아, 이거 어려운데요. 백스윙 몸 꼬임이. 이게 몸이 힘든 상태에서 버티니까 조금 더 근데 힘들어졌죠. 자세 좋아요. 음.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그 힘듦을 버틸 수 있는 아마 복부 부분이 많이 당겼을 거예요. 네. 이 힘듦을 좀 버텨줄 수 있는 복부 코어의 힘이 받쳐주면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강덕현 프로가 보기에는 제가 방금 보여준 그 동작에서 버틸 수 있는 복부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는 첫 번째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진희 프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첨언을 해줬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럼 저는 이 방법으로 앞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샷 치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방법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 아이언샷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어떤 방법을 가져가야 할지 좀 훨씬 더 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좀 꼬임을 제대로 느끼는 거겠네요. 그렇죠. 꼬임을 최대한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모아야 내가 평소에 썼던 것보다 일단은 더 모아놔야 이거를 눌러 치든 어떻게 치든 그 전달할 힘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눌러 치는데 비거리가 안 나라는 분은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백스윙 때의 꼬임을 내가 충분히 힘들 때까지 꼬았었는지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백스윙 때 나는 꼬임을 정말 충분히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거리가 안 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어떤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전환 구간까지 내가 골라서 사용을 했어요. 네. 전환은 사용을 했는데 이 공이 위로만 치솟고 앞으로 안 뻗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공을 맞추는 공과 직접적인 컨택이 이루어지는 임팩트 구간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이 임팩트 구간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동작은 이 손과 클럽 헤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 양손의 위치가 공을 맞출 때 클럽 헤드보다 선행이 되는 타겟 방향으로 먼저 선행이 돼서 공을 맞춰내야 합니다. 이 골프채의 각도 그대로 제가 한번 공중으로 띄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그립 부분이 헤드 부분보다 타겟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7번의 로프트 각도보다 훨씬 세워져서 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을 가지고 6번 아이언 혹은 더 나아가서 5번 아이언의 비거리 효과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눌러친다는 거, 결국 손이 선행된다는 건 다운블로우, 하향 타격으로 공을 눌러친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걸 스윙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굿샷. 눌리는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은 하늘 위로 치솟지 않고 타겟 방향으로 더 쭉 뻗어가는 샷의 퀄리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손이 선행이 된다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왼손의 모양입니다. 손이 선행이 됐을 때 만들어야 하는 내 왼손의 모양이 무척 중요한데요. 이 왼손은 클럽 헤드보다 앞서갔을 때 내 손등 그리고 내 손가락의 이 너클 부분이 네. 바닥을 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땅을 향해야 돼요. 손의 모양으로만 한번 보여드리면 왼손만 먼저 보여드리면 내 손등이 바닥을 향하게끔 땅을 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가고 네. 팔로우 스루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미지 트레이닝, 좀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클럽 없이 맨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오른손을 먼저 손바닥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끔 그냥 내 몸 앞에 이렇게 내밀어 주세요. 뭔가 책 보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른 손바닥을 내 왼손등을 사용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갈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내 오른 손바닥을 왼손등으로 쭉 쓸어주듯이 가다 보면 지금 세연 아나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정말요? 이렇게 되면 하면- 일단은 어떤 왼손의 모양을 볼 수 있게 될 거냐면 내 왼손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꺾인 상태로 손등이 쓸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손목의 꺾임이 결국 클럽 헤드를 골프채를 잡고 만들었을 땐 내 손을 클럽 헤드보다 선행을 시키는 왼손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손바닥을 쓸었다면 이 손바닥을 다 쓴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팔로우스루가 손이 너무 네. 내치는 형태가 나오겠죠. 오른손바닥이 쓸어줬으면 팔로우스루에선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손의 모양을 펼쳐주면 된다. 괜찮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그럼 이제 클럽을 잡고 또 정면에서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왼손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손등이 바닥을 보지 못한 상태로 클럽 헤드를 일방적으로 선행을 시켰을 때는 내 손을 클럽 헤드보다 그저 앞으로만 진행을 시켰을 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려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샷의 결과로는 손이 너무 혼자 모양의 변화 없이 치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성의 샷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손이 선행은 되는데 이 클럽 헤드를 우리는 어떻게든 바꿔내야 하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아까 했던 오른손에 왼손등을 쓸어주는 느낌을 가져가 보면 지금 클럽 헤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핸드 퍼스트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퀘어가 되어 있죠. 스퀘어가 되어 있을 때 내 손은 클럽 헤드보다 선행이 되어 있던. 다시 한번 내 오른손바닥을 앞에 두고 왼손등이 오른손바닥을 쓸어가면서 임팩트 구간을 진입할 때 손은 클럽 헤드보다 선행이 되어 있고 스퀘어로 클럽 헤드를 맞춰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등이 바닥을 본 느낌으로 쓸어내면서 맞췄으면 팔로우스루는 이쪽으로 가세요. 자연스럽게 손의 모양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으로 스윙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굿샷. 이렇게 눌러치는 임팩트로 비거리를 많이 확보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강덕균 프로가 이 눌러치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왼손등이 바닥을 쓸듯이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느낌상 이렇게 쓸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샷을 하게 되면 뭔가 뒷땅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끌고 가려다 보면 뒷땅이 나서 약간 무서워서 다시 네. 풀어치게 되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뒷땅이 났다는 결과가 오히려 좋은 피드백이에요. 왜 이게 좋은 피드백이 되냐면 처음에 내가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공의 위치보다 뒤에 땅을 쳐서 뒷땅이 난 거라면 네. 그럼 난 조금 더 이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끔 더 과감히 끌고 가야 되겠구나. 결국 뒷땅이 난 만큼의 타점을 왼쪽으로 끌고 가서 정타를 만들어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손을 끌고 가려다가 네. 뒷땅이 난다 라는 혹은 두려움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손을 다시 뒤에서 풀어서 공이 다시 하늘 위로 솟구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뒤에서 풀리거나 손등이 바닥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모아놨던 이 백스윙의 힘은 일단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대신 그 힘이 뻗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거리의 차이, 샷의 결과로 한번 두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스윙은
많이 일부러 과하게 눌러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스윙은 클럽 헤드와 손이 같은 위치에서 풀리는 스윙을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은 조금 더 과하게 제가 눌러치는 스윙을 가져가 봤어요. 굿샷. 굿샷. 앞으로 뻗어 나가네요. 와. 그래서 피니쉬를 잡지 않고 조금 과하게 눌러서 이번에는 5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까지 끌어내서 이 비거리를 뽑아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헤드랑 손이랑 같은 선상에서, 즉 네. 내 클럽의 샤프트가 일자가 된 상태에서 공을 맞추는 스윙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도 여기서 해놓고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탄도가 최고 높이 29m 정도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이 떴어요. 이게 지금 비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네. 두 번째를 살살 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도 과감하게 한 번 더 스윙을 해볼게요. 대신 손만 뒤에서 풀어낼 겁니다. 네. 몸은 과감하게 사용을 해줄 거고요. 손만 일부러 뒤에서 출발을 시켜서 세게 친 것 같아요. 네. 비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쳤을 때 140m, 한 35m 가량 네, 차이가 났어요. 비거리 손해가 많네요. 그렇죠. 손이 그래서 뒤에서 풀리면 아무리 힘을 많이 쓰고 아무리 힘을 많이 모아놔도 이 공은 앞으로 뻗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임팩트 구간에서의 왼손의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 왼손의 움직임은 이제 우리가 임팩트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임팩트 구간은 특히나 아이언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내 양 손가락에는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힘을 쓸어가는데 사용을 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클럽 패드를 땅에 누르기 위해 사용이 돼야 하는 양손 손가락의 힘은, 악력은 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입니다. 아, 이 오른손의 두 손가락으로 클럽 패드를 땅으로 강하게 눌러내는 힘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클럽 패드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못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빼내야 하잖아요. 네. 이 빼내는 힘이 사용이 되는 게 내 왼손의 세 손가락.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 중지부터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이 세 손가락이 클럽 패드를 땅에서 쓸어내서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손가락을 다 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손 엄지, 검지로 땅 밑으로 채를 강하게 눌러주고, 그리고 왼손의 세 손가락으로 이 눌러서 땅에 들어가는 클럽 패드를 빼내는 느낌으로 임팩트 구간에 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이 없이 제가 샤프트의 휘어짐만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손을 강하게 누르고 왼손이 세 손가락으로 강하게 빼냈을 때는 샤프트가 이렇게도 많이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샤프트 구간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손 엄지, 검지로 누르고 왼손이 세 손가락으로 빼내려고 할 때 아, 샤프트가 엄청나게 휘어 있게 되죠. 네. 이 힘을 공에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이 샤프트의 플렉스, 이 샤프트의 강도 그대로 공에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제 샤프트의 강도 이런 것도 나에게 맞는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눌러치는, 제가 좀 손가락으로 너무 눌러가지고 손이 얼얼하긴 한데 이 눌러치는 느낌으로 샷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까지는 아니고 7번 아이언으로 6번 아이언 정도의 로프트 각도. 굿샷. 이건 너무 눌려서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긴 했네요. 그래서 5번, 7번, 9번 이제 세 가지 클럽을 가지고 제가 거리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으로 시작하지 않고 5번 아이언, 롱 아이언으로 시작을 할게요. 어려운 거 먼저. 5번 아이언으로 자, 왼손이 손등이 바닥을 보게끔 끌고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5번 아이언. 네, 이게 5번 아이언이었고요. 그래서 약 185m 정도의 비거리. 사실상 4번 아이언의 로프트로 때려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7번 아이언으로는 제가 평균적으로 치는 한 160에서 65m의 거리가 나왔을 정확하네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9번 아이언으로는 같은 눌러치는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서요. 마지막 9번 아이언. 그래서 한 20m 정도를 제외한 140에서 45m 정도의 비거리. 네. 자, 이렇게 임팩트 구간을 활용해서 이 눌러치는 임팩트를 확인했고, 그리고 비거리도 우리가 늘려놨어요. 내 스윙의 비거리는 늘었는데 이게 한 번 늘고 딱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지를 하려면 앞으로 계속 내가 사용을 하기 위해선 피니시의 자세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 정확하게 잡혀 있는다라는 뜻은 이 골프채가 멈춰지는 목적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골프채가 멈춰져야 할 스윙의 마지막 종착역은 내 뒤통수입니다. 만약에 이 클럽 헤드가 이 내 골프채가 피니시 때 어딘가에 닿아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중에 멈춰져 있다라고 하면 네. 내 스윙의 마무리 지점, 목적지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 스윙의 리듬이 맞춰지기가, 생성이 되기가 조금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피니시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 늘어난 비거리를 활용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기억해 주셔야 할 딱 한 가지 포인트. 내 골프채는 뒤통수에 닿아서 유지한다. 항상 일정한 피니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일정한 피니시. 그런데 이 골프채는 공중에 멈춰 있는 것만으로는 일정하게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멈추는 위치는 항상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채가 마지막에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하나 설정해 줘서 여기서 너는 움직임이 끝내자. 우리 여기서 다 마무리하자. 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몸에서 하나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이언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제 레슨의 핵심 포인트는 정성스럽게 백스윙을 만들어서 힘을 모으고 임팩트 구간에 왼손을 이용해서 손을 선행시키면서 눌러치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언 비거리에서 내가 이런 포인트를 조금 놓치고 있었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덕균 프로가 구간별로 짚어준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아이언샷 비거리 걱정 확실하게 해결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